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너스 부동산 TV의 서치원입니다.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주세요. 제가 2년, 3년, 4년 전에 건물을 매입해드린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건물을 좀 갈아타야 될까? 아니면 좀 늘려야 될까? 혹은 다 팔고 현금 좀 쥐고 있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되게 공통된 점들이 있어서 현재 여러분들도 혹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니면 건물 투자를 염두하신 분들도 좀 이 이야기를 공유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는 금리에 따른 갈아타기 전략이고요. 부제는 부동산 시장과 금리의 상관관계인데 우리가 우선 여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처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실물 경제죠. 이 실물 경제랑 역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역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장이나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잡혔는데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이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말이 계속 있는 거는 경제 시장이 정말 좋다는 건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이자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높은 금리를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서 5%, 6%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물 경제는 정말 좋았을 때는 금리를 상승을 시키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사실 뭐가 있을까요? 실물 경제 때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유는 일단은 실물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소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기업들 자체도 경기가 많이 좋아지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이 자금적인 소요가 많이 일으켜지게 되고, 그러면 은행 쪽에서도 은행 쪽으로 돈을 많이 끌어다 써서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하겠죠. 그때 또다시 은행 쪽은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자금을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 쪽 돈을 더 많이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다시 돈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왜?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5%, 6%, 7% 정도 금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적금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럼 대출의 재원이 커지면서 반대로 이제 기업들한테 인프라로 자금을 우리가 수혈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원리로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은 실물 경기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로 멀리 가지 않고 불과 한 4년까지만 가더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우리가 코비드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실물 경제가 정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출이나 소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라는 화폐를 정말 찍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미국의 독립한 시기 245년 동안 발행한 화폐 전체량의 40%가 코로나 때 다 화폐를 찍어낸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화폐가 정말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은 정말 안 좋아지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좋아집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겨서 금리 1%, 2% 받을 바에는 차라리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빨리 바꿔놔야겠다, 우리가 빨리 자산을 파킹을 해놔야겠다 부동산에, 이러한 수요가 정말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제의 본론인,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한 100억짜리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누구나 너나 나나 해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정말 많아지면, 이때는 금액대 꼬마 빌딩 이런 것 아예 상관없이 꼬마 빌딩부터 500억대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살 때도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건물 자체도 시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높아질 때는 오히려 꼬마 빌딩 한 100억대 이하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꾸준하지만 한 150억대 정도 되는 이상의 되는 이 건물들 자체는 금리가 높아지면 거래량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면 그 중에서도 급한 사람들은 빨리 팔려고 하겠죠. 왜냐면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를 맞고도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정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갈아타기의 전략은 이 금리가 높았을 때는 갈아타기에는 사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이 금액의 무게, 즉 볼륨이 한 100억에서 150억대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저는 정말 갈아타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정말 낮지도 않는 이런 시장에 적정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시장이고, 적정 가격을 건물을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더 높은 금액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금액대가 더 높아질수록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갈아타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다시 올지 모르는 이 저금리 시기 때는 우리가 갈아타기 전략보다는 차라리 플러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투자란 말 그대로 이 개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저금리 기조가 온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여신담보로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담보 제공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담보 제공을 하면서 최대한의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개수를 늘리는 게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점점 흘러갈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갈아타기 전략이 가장 좋은 거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플러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기준은 한 100억에서 한 150억대는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갈아타기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거래량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씩 살펴보시면 뭐 100억대 이상 거래되는 게 10건, 뭐 20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은 거의 100억대 이하인 꼬마 빌딩이에요. 근데 이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장이 회복된 거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꼬마 빌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을 이 숫자를 비교할 때는 돈이 적은 사람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꼬마 빌딩은 뭐 금리가 높든 실물 경제가 안 좋든 어느 정도의 꾸준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 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예전처럼 상승장이 올 거다 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가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2024년 전략에서는 갈아타기의 전략은 이대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 콘텐츠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너스 부동산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